오늘 방송은 출구 전략 2부 방송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출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출구 전략 이상과 현실, 뭐 우리 다들 이제 어렸을 때 너 미래 꿈이 뭡니까 하면 뭐 대통령 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점차 성인이 되면서 꿈이 소박해지죠. 출구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뭐 상장해야지, 네. 뭐 M&A에 성공해야지라고 하다가 네. 현실은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이 세 가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탁 경영, 청산, 승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게, 네. 추수가 높을수록 우리는 이제 비상계단이 되게 안전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긴박한 경우에 만약에 비상계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단이 없네요. 네, 사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오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기호지세라고 하죠. 내리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호랑이 등을 갈아탈 수도 없고 예. 호랑이가 진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제 이 출구 전략의 자칫 기업주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네. 자기 먼저 살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나누기를 잘해야 그 다음에 하층연산에서 인수분해로 넘어갈 수 있듯이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네.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출구 전략에 들어가는 이 조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그 절감된 비용이 그 다음 단계에서의 더 생산활동이나 기업활동에 쓰일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출구 전략이지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 현실을 도피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중소법인의 출구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절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임원퇴직금 부분이 이 출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워낙 이제 임원퇴직금이라는 게 고액을 일시에 받더라도 저율 과세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의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상계해서 가져갈 수 있었죠. 이제 이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이익은 주주 건데 주주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인 대표이사가 네. 주주의 몫을 전부 다 네.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현상이 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조세 회피다.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소득 뭐 한도가 축소되고 중간정산이 제한이 생기는 등등 해서 계속 강화되어 왔다. 퇴직금에 대한 조세 정책이. 지금도 뭐 부인당하는 케이스가 많죠.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도 지금 뭐 10억 초과는 거의 45%? 네. 주민세 포함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죠. 초과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본인이 포기한 배당, 그에게는 포기하고 초과 배당 받는 자녀 등이 초과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초과 배당을 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과 배당 실익이 없어진 거죠. 이 초과 배당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어. 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균등 배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균등 배당을 하려면 이제 지분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네. 지분 구조 변경하는데 또 막대한 조세 비용이 지출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간주배당제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긴 했지만 이제 법인의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유보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법인의 유보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법인의 낮은 세율에 과세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절감된 세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이익을 키우고 주주 배당을 늘리고 그걸 임금을 늘리고 하는 이런 이제 생산적인 데 쓰라는 건데 기업들이 사실은 그 행위를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사실은 경기 순환에 쓰이는 돈이 아니라 그냥 법인에 머물러 있는 죽은 돈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그렇죠? 국가가 강제적으로 배당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배당을 해라. 이렇게 배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보류가 돼 있죠.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보류가 됐지만 향후에는 언제든지 시행이 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이제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라는 게 이미 다 발표가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장 주식을 팔아서 1억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5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것도 안 내던 세금 내려니까 되게 아깝죠. 네. 그래도 이거는 실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고 현금화한 소득이잖아요. 네. 현금화한 소득도 되게 세금 내기 아까운데 하물며 전혀 거래도 되지 않는 그리고 이 자산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운 그런 자산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체감적으로 같은 세율이라도 훨씬 부담이 크겠죠. 주식을 양도할 때 이 양도소득세율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20에서 25%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상장기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기업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시장에 내답할 수 있는 주식이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대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 비상장기업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다 보니 실제 명목상의 세율은 같아도 체감 세율은 비상장기업이 훨씬 높은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임원 퇴직 소득 한도의 축소,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간주 배당세, 주식 양도 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네. 전체적인 거는 지금 비상장법인에 대한 출구 환경이 안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 법인을 통해서 그 정도는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법인격을 주로 오남용하는 거다. 조세회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예전에 안 하던 일을 해야죠. 그게 뭔가요? 경영 전략. 그렇죠. 예. 보다 정교한 소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소득을 원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좀 더 정교하게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활동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기업의 생존의 원천입니다. 그죠? 성장을 할 땐 당연히 영업력, 제품력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작업들이 다 관리력의 일환이거든요. 이 관리력이 서포팅 되지 않으면 벌어들이는 이게 절반은 다 잠재적인 지출 요인이 된다. 이런 네.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가 이제 법인의 출구 전략이라는 건 결국 투자한 주주가 어떻게 회수해 갈 거냐가 이게 출구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배당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회수 방안이고요. 예, 조금 더 이걸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이 이제 유상감자나 이익 소각으로 하는 법. 요게 이제 중소법인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최고로 좀 고도화된 이 환원 전략인 거죠. 요즘 대표님들이 과거에는 뭐 90% 이상 배당을 알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배당 한 번 안 하고 바로 감자나 소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인 상식 선에서 네. 이렇게 배당도 좀 하고 주식 네. 배당도 하는 기업들이 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런 환원 전략을 활용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또 상관행상으로도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세무 리스크를 수반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세무 위험도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다. 안 하던 거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좀 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처분 잉여금 전략하고도 맞먹는데요. 네. 무조건 이제 법인을 정리하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왜?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왜? 똘똘한 퇴직금 하나가 열소득 부럽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머지 뭐 다 퇴직금 하나만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에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정 처분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배당, 자본거래, 소각, 뭐 특허가 있다면 특허도 거래해야 되고요. 좀 더 급여를 기업 현실에 맞게끔 운용해요. 그래서 사전에 잉여금을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이 모수가 줄어야 네. 준 거에 일부 퇴직금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고민하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경영 시스템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건 반드시 따라가는 종속 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독립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물론 안 해도 된다는 논리에는 그냥 나는 뭐 10을 벌어서 5들 다 세금 낼 거야. 그건 이제 또 한편에서는 내 회사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회사가 공적이라면 그 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줄여서 그 주어든 이익을 더 제품 개발에 쓰고 하는 게 사회적 책임인 거지. 네. 그 활동을 게으리하고 소홀히해서 그냥 있는 세금 다 내겠다? 나는 세금 잘 내는 납세자다? 예, 그거는 또 한편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네, 맞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임원퇴직금을 이 두 마리 새를 일석이조 개념을 잡은 게 과표도 줄일 수 있고 재원 마련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그래도 조세정책 강화로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지금도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CO 플랜이라고 해서 아마 기업주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저는 이거를 출구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제 결국 출구라는 게 CEO들 중에는 본인이 재임 중에 성공적으로 은퇴에 성공을 하게 되면 뭐 세금 내고도 충분히 본인이 이익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상당수 기업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현역에 법인에 적을 걸치고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이때 이 퇴직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투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CEO의 엑시트라는 거는 결국 내가 사망하는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이제 자연적으로 엑시트 되는 거죠. 그 상황에 가서 내 퇴직금이 전부 다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금융 솔루션이 보험이니까 결국 퇴직금 제도와 보험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될 수밖에 없는 출구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구 보험 엑슈어런스라고. 그랬다가 네. 사망 이전에 기업도 성장하고 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현금 흐름도 보이고 해서 굳이 이제 그때 그 플랜이 필요 없으면 이때는 인슈어런스가 아니라 이때는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보험 저축이 되는 거죠. 근데 저축을 했다가 갑자기 내가 상황이 되면 그게 보험이 되긴 어려운 거예요. 보험이 됐다가 저축이 되긴 쉬워도. 그래서 처음에 세팅할 때는 엑시트와 인슈어런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슈어런스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도 하는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출구 전략에서 기업 중소기업들이 가장 해야 될 게 이제 소득 다변화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 전환으로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날수록 유보금이 많이 쌓인다. 이 유보금에 대한 조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유보금 처분에 따른 그래서 소득원과 소득자와 소득 시기와 소득 장소까지도 분할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면 이 고율의 세율을 각각 소득원별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세이빙된 현금도 네. 영업이익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만 돈이고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것만 돈이고 이런 관리 활동을 통해서 세이빙된 거는 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 후반부로 갈수록 이 관리 쪽에서 세이빙된 돈이 몇 년치 영업이익하고 맞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워낙 이 출구 전략이 부실하게 되면 대가로 치러야 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념이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점들. 네. 그래서 결국 근데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리스크가 제로다. 이건 사업이 아니죠. 그런 사업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도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 부모님이 그것도 이제 뭐 상속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그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라 수익은 리스크에 대한 대가잖아요. 네. 그 상응하는 리스크 대가를 치르고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지. 그 리스크는 보지 않고 결과만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른쪽 이게 산맥을 올라가는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사업이라는 게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처럼 이 수많은 뭐 크레바스도 있고 탄소도 부족하고 얼어 죽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존경하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가보지 않은 높은 고봉은 왜 등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밑에가 등산이고 그 밑에가 산책이고 그렇군요. 산책은 이제 김밥 싸들고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내려오는 예, 거죠. 예. 산을 우리가 보통 마운틴이라고 힐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힐 신고 올라가는 걸 힐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가볍게 사업은 소상공인? 뭐 소상공인도 이제 생업이 있죠. 생업하고 저는 사업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생사 구분을 좀 하세요. 생업은 반드시 이거는 가장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은 단순히 가장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책임도 수반되는 건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생사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면 생업도 작살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내가 사업이 문제가 되더라도 생업에서 창출되는 최소한의 인컴은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라 늘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지 않은 산을 혼자 시험삼 모험 삼아서 가보겠다는 것만큼 무모한 건 없어요. 예, 그거는 승부수가 아니에요. 네. 무리수입니다. 히말라야 갈 때 보통 이제 셀파들이 많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뭐 혼자 가고 싶은 욕구가 없겠습니까?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사업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전문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요즘은 지식이 없지 않아요. 옥석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고 더 힘들어진 시기라고 말들도 하더라고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이 두 사람 화면 가운데 위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두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조종사냐 이러는데, 이분들은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그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텐진 노르웨이라는 셀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중소기업 경영연구소가 추구하는 방향도, 우리 항상 외롭게 산맥을 올라가는 대표님들한테 저희가 셀파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의 상징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이때 최초 등정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줄 서서 올라간대요. 네. 근데 왜 50년 만에, 처음 두 사람이 올라간, 불과 50년 만에 이제 줄 서서 올라가는 산이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베이스 캠프가 그만큼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경영연구소가 많은 CEO분들이 가보지 않은 고봉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제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비유였던 것 같고요. 오늘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철학 단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아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